자, 이번에는 9강 운영 ERP 전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모니터를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P라는 프로그램이 좀 생소하실 수 있죠. 각 교회나 담당자들은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게 뭐라 그럴까, 친하지 않으시니까. 자, 이제부터 ERP를 먼저 써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오케스트라는 현재 500개의 오케스트라를 보유 중에 있는데, 내근하고 있는 직원, 즉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1명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 500개의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내용을 전하고 또 그 500개의 담당자에 속한 배우는 학생들의 약 15,000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전화통화를 한다면 아마 저희 CS 요원들, 즉 전화 응대하는 직원들은 100명은 좋게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11명이서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이 ERP라는 프로그램의 힘을 많이 비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그램이 좀 이해 안 되시거나 어색하실 수 있지만 그 어색한 거를 좀 이기셔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랑 찬찬히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ERP란 프로그램은 모든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교회 내용이 교회 담당자님이 물론 정확하시겠지만 나는 언제 퇴원 신청을 했어 한데 저희 본사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전달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런데 담당자님은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ERP로 정확한 데이터를 남기고 그 데이터를 정확히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500개의 교회를 11명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먼저 밴드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저랑 공부했던 밴드는 모든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지할 수 있는 이유를 줍니다. 하지만 ERP는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밴드로 좀 미약하죠. 그리고 밴드는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 다 공개되기 때문에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용들도 다른 교회들이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ERP의 사용은 이제 우리와 담당자와, ERP는 모두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와 교회 내부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돼요. 혹시 이제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ERP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점은 서로에게 힘이 빠지게 되는 이유이오니 ERP에 꼭 정확하게 데이터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 데이터는 저희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ERP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핵심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ERP를 잘 들으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교회도 편하고 저희도 굉장히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먼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이카운트 ERP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RP가 뭐고 이카운트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ERP는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이카운트는 이거 개발한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ERP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1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카운트 활용 방법에 대한 방법인데요. 선생님에 대한 근태 신고나 단원 명수를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 때 이 말이 좀 느리다, 좀 빨리 말해도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 서두르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두 번 이렇게 다시 곱씹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홈페이지에 입단과 퇴원 신청하는 방법과 홈페이지 문의사항들을 올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포인트 적립 및 차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카운트는 2020년 10월부로 전용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발해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및 차감은 개념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하는 방법.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보통의 화면이 이렇게 돼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직원의 모니터를 캡처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인터넷을 먼저 클릭하시고, 사실 저도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카운트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클릭하고 나셨으면 인터넷이 뜰 겁니다. 저희는 네이버 화면이 뜨지만 여러분은 뭐 다른 화면이 뜨실 수 있어요. 거기 맨 위에 그 주소창에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타이핑합니다. https 보통 이건 URL 쓰기 전에 앞에 이렇게 자동으로 인쇄되는 글씨입니다. cs.accountp, 이건 뭐 컴퓨터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com 이렇게 씁니다.
좀 복잡하시긴 하지만 오른쪽 위에 이제 별표 문양을 누르시면 즐겨찾기 하실 수 있죠. 즐겨찾기를 좀 해서 보관하시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쓰지 않고 난 핸드폰으로 할래?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지만 글씨가 좀 작고 이 모니터가 그대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들어간다 생각해서 조금 확대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코드 번호와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데 쓰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란에 이 코드 번호는 교회 정보를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이카운트 ERP라는 큰 회사를 저희가 이제 부분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코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1599-7017 저희 회사 번호, 대표 번호가 저희 회사 코드 번호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코드 번호를 넣으시고, 두 번째는 각 오케스트라의 아이디를 저희가 생성해서 드렸습니다. 이 이카운트 프로그램은 교회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맹이 허가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드리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나 가맹이 종료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을 취소합니다. 생성 방법은 01,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수가 23기다 혹은 뭐 30기다 라고 하면 23기, 그리고 그 옆에 오케스트라 이름을 씁니다. 맑고 고운 오케스트라. 이렇게 쓰는데 주의하실 사항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 패스워드란에는 앞에 있는 O는 오케스트라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C는 처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OC다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다, 교회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OC도 있고 OS는 학교입니다. 얘 코드 번호가 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밑에 01은 기수 번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포 열린 오케스트라가 01, 1기이기 때문에 01이라고 표현했고, 그 옆에 있는 담당자 휴대번호는 010, 앞에 있는 010을 제외하고 휴대번호 뒤에 8자리를 쓰면 이게 패스워드입니다. 신규 기수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교육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미리 만들어서 자료 화면으로 밑에 이 영상 밑으로 붙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오케스트라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 모르시면 회사로 걸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꼭 안내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로그인은 다 하셨으리라 보고 선생님에 대한 근태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태신고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5분 늦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제대로 왔다고 해주는 게 선생님 편에 서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분씩 늦은 게 계속 습관이 돼서 나중에 10분 늦고 15분 늦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가 쌓이고 담당자들 뿐만 아니고 단원들도 다 화가 나는 상태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참았는데 선생님의 근태가 왜 이래? 라고 이걸 쏟아내시면 저희는 선생님이 계속 정시에 출석한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태 관리가 안 되죠. 사실 그대로를 적으시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 안 하고 또 어느 교회가 말했다고도 얘기 안 하고 삥 둘러 애둘러 말할 테니, 심지어는 저희가 교회에 CCTV를 설치했다고까지 말하면서 애둘러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지만, 그러니 교회의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저희가 근태 관리를 할 테니 교회 담당자님께서는 단장님께서는 1분 늦었어도 1분 늦었다고 근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간혹 뭐 담배 냄새가 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고란에 꼭 적어주시고, 선생님이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할 내용을, 선생님이 고쳤으면 좋겠는 내용은 고쳤으면 좋겠는 내용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저희가 선생님 관리가 됩니다. 한 번에 선생님이 불편하다는 걸 쏟아내시면 저희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잡아떼면 저희가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꼭 근태는 그때그때마다 보고해 주셔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상 근태 보고, 근태 신고 이렇게 좀 딱딱한 용어로 돼 있는데 저희가 모든 멘트를 고치지 않고 써있는 프로그램의 일부 서버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러블리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고, 원래 딱딱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태 신고 미신고 시 단원 유지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근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출석했는지 결석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알 수 없으면 교회에 담당하고 계신 분뿐만 아니고 배우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번 수업을 받았고 이 받은 수업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정당한가에 대한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단원에게 전가되오니
선생님 근태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다는 분이 아주 간혹 계신데 통화를 해서 말하는 게 사실 훨씬 번거롭습니다. 그럼 통화가 또 담당자가 돼야 되고 이 담당자가 500개의 교회랑 통화해야 되고 또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번거롭고 프로그램만 조금 사용하는 거 배우시면 뭐 시간 제약 없이 저녁 12시 뭐 새벽 1시에도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신고 안 해주시면 저희가 교회로 드리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단원 유지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 근태신고 담당자는 각 교육 담당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근태신고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사에 있는 근태신고 담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 교회의 단장님을 뜻하게 되고 각 교육장 담당자님이 근태신고를 직접 하시게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남짓 이오니 많은 업무에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태신고 일시는 수업이 끝난 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 식사 뭐 어떤 거 하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만 지나도 누가 출석했고 누가 결석했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도 고스란히 근태에 반영되고 애꿎은 선생님이 근태 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즉시 5분만 투자해서 근태 신고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태 신고 바로 안 하시면 저희가 근태 올린 시간도 체크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올리신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할 때 바로바로 올린 교회는 관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 오케스트라 쪽 담당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시 올려주셔야 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근태 신고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드 번호와 아이디 패스워드 적는 방법 다 이해하셨죠? 로그인 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보이는데 자, 본사 업무 보고를 입력합니다. 저 글씨가 좀 딱딱하죠? 이해 부탁드리고 본사 업무 보고를 눌러주시면 자, 옆에 보시면 이런 창이 주문서 입력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 ERP라는 프로그램은 물건을 관리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문, 본사 업무, 또 주문서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런 이름을 조금 좀 너그러 용서해 주시고 주문서 입력 코드가 뜨시면 자, 업무 코드 안에 오케스트라 이름을 적습니다. 자, 이때는 뒤에 오케스트라 자를 빼시고 그냥 앞에 있는 이름만 적습니다. 새 창조면 새 창조, 목포 열린 오케스트라면 목포 열린 오케스트라, 기쁜 우리면 기쁜 우리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목포 열린 오케스트라의 새 창이 뜹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오케스트라의 앞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코드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동일한 오케스트라 이름이 있을 경우 저희가 코드 번호를 부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이름을 적으실 때도 교회마다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 목포 열린 오케스트라 이름이 떴어요. 자, 오른쪽에 그럼 1번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죠. 먼저 지금은 근태 신고니까 해당 강사의 근태 상황에 맞는 선택란의 숫자를 클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오케스트라는 유인왕 지휘자야. 지휘자 이름이 다 오케스트라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휘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의사항에 우리 오케스트라의 누구 이름이 틀리게 올라가 있습니다. 변경해 주세요라고 올리시면 저희가 선생님이 만약에 바뀔 경우 그렇게 되는데 한 달 정도의 근태를 보고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또 그 바뀐 선생님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잘 적응하는지를 보고 이름을 바꾸오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바뀌지 않으면 저희한테 꼭 이제 문의사항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휘자가 예를 들어서 유인왕 지휘자님입니다. 라고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지휘자가 출석을 했을 수도 있고 지각을 했을 수도 있고 결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건 무단결근입니다. 그러니까 온다고 해놓고 당일날 오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지휘자들은 이 출결에 대한 점수를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보너스를 받는 기준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검색창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내용입니다. 검색창 내용을 보시면 이 유인왕 지휘자가 어느 오케스트라를 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만 가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은 목포 열린 땅끝, 주일날은 나주의 꿈 남악 오케스트라를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어떤 참고 자료냐 하면 나중에 우리 오케스트라에 유인왕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실수인지 계속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땅끝과 나주의 꿈 남악 오케스트라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칭찬할 사안이 있으면 우리 오케스트라가 오늘 이렇게 잘했는데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달라, 너무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서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리넷 선생님 강아렴 선생님은 지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플룻 선효정 선생님은 무단결근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첼로 김예은 선생님은 출석을 했고, 바이올린 강상 선생님은 결근을 했다. 이 강상 선생님이 그 선생님 이름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어떤 분이 강사는인데 강상 이렇게 해서 오타난 걸로 자꾸 전화를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강상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선생님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설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서 이런 경우다라고 좀 설명드립니다. 자,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유인왕 지휘자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6번을 클릭. 자, 그리고 강아렴 선생님이 이제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아렴 선생님의 지각에 클릭. 자, 그리고 선효정 선생님이 무단결근을 했죠. 아까 무단결근에 클릭. 그리고 첼로 김예은 선생님이 출석을 했다. 그러면 출석에 클릭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바이올린 선생님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클릭. 자, 하면 뒷페이지를 2번을 이렇게 누르시고 5번의 선생님의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근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자, 주의할 사항, 꼭 닫기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닫기를 누르시면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강상 선생님 결근, 출석, 지각, 무단결근, 출석, 이렇게 잘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수량란에 선생님이 한 명씩 왔으니까 1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만에 하나 오케스트라 명수가 많아서 2명의 선생님이 왔을 경우는 2라고 적으시는 게 아니고, 바이올린 선생님이 2개가 뜨게 되고 2개를 다 결석이라고 하시고 결근이라고 하시고 수량을 1, 1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 오셨으면 출석이면 출석하시고 1, 1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에는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왜 이게 불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강상 선생님이 무단결근을 했다고 신고를 했죠. 그럼 선생님한테 저희가 무단결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강하게 물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나는 무단결근 아니라고 선생님이 우겨요. 그럼 이제 우기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 우리가 교회 직접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화할게 끊고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무단결근 맞죠, 목사님? 맞죠, 담당자님? 선생님이 우겨요. 그럼 교회가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내가 그거 잘못 눌렀어. 내가 이거 결근을 눌러야 되는데 무단결근을 눌렀어. 아이고, 이거 선생님이 전화 미리 왔었는데 맞아 깜빡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 회사의 위신이 땅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저장된 건 절대로 바꿀 수 없게, 혹은 또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담당 선생님을 문책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꿔버리시면 그게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하신 건 바꿀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했기 때문에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본사 업무 보고조회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고조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아까 그 선생님에 대한 그 근태 신고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이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신고하는데 이번 주가 문제로 홍수가 많이 났어, 아니면 교회에 무슨 문제로 못하게 됐어, 그럼 결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근 신고를 전부 4명 다 결근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는 오케스트라의 명수가 현재 몇 명이고 저희 전산에 알고 있는 정보와 교회가 알고 있는 명수가 서로 합당한가, 정확한가, 그리고 이제 명수에 따라서 교회도 포인트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가고 있나라는 걸 한 달에 한 번 서로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태 신고 안에 이제 명수 신고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시면 교회에서도 명수가 잘못 오인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배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등록이 돼 있다는 거나,
아니면 배우고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고, 단원 명수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증가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린 거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단원 명수 신고 담당자는 각 교육의 교육장의 담당자입니다. 단장님. 단원 명수 신고일은 매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신고를 합니다. 10일 날 저희가 급여를 주게 되죠. 근데 모든 직원의 급여가 10일 날 나가는데 10일이 넘겨서 이 신고를 하시면 급여가 오류납니다. 그래서 꼭 10일 전에 9일 날은 신고를 맞춰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5일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장은 단원 명수 신고를 5일에서 6일 사이에 한다. 저희가 9일까지 마감을 받긴 하지만 늦어도 6일 이내엔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누르고 본사 업무보고 클릭하신 후에 아까와 동일하게 업무보고 코드란에 교회 이름 4가지, 아니 교회 이름이 아니죠, 오케스트라 이름 4글자를 적습니다. 오케스트라 뒤에 자는 붙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진짜 오케스트라 이름만 적고 엔터를 치시면 아까와 같은 검색창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 검색창 중에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5개를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원 명수 신고에 해당하는 선택란 숫자를 클릭합니다. 자, 먼저 1부터 5번까지를 모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과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 있고, 또 메모드급으로 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500개 오케스트라 중에 95%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오케스트라는 5번까지, 5번까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르고 닫기 꼭 누르시고요. 요거 안 누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이렇게 된 X 표시를 누르시면 지금 선택하신 게 선택이 안 돼서 저장되는 겁니다. 꼭 닫기란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페이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수량란에 이번엔 1이라고 적으시는 게 아니고 합주 단원수에는 전체 단원수를, 그리고 클라리넷 단원수는 각 악기의 단원수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빼셔야 될 게 있죠. 지금 휴학하시는 분들의 명수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리고 휴학하시는 분 명수 빠지고요. 마이너리그 혹시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면 마이너리그 명수도 여기서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 나는 클라리넷 곧 등록할 건데 아직 단원 계약서 안 썼는데 곧 이 사람은 올 거야, 그러니까 단원이야, 이거 아닙니다. 등록돼서 완료되신 분만 단원 숫자고, 현재 수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저희한테 그 신청서를 주신 분들만 명수로 일단 전산에 입력이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명수 달라서 전화해보면 그 사람 곧 2주 있다 등록할 거야, 그러니까 썼어, 이렇게 쓰시는데 그 오류 납니다. 현재 등록되어 계신 분들만 적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등록은 돼 있는데 오랫동안 안 나와. 그런 분들도 명수에는 기입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안 나와도 단원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분을 단원에서 빼고 싶으시면 퇴원 신청을 적으신 다음에 단원 명수에서 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수를 다 적으신 후에 수량을 적습니다. 이거 명수를 수량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만 보는 거니까, 그죠? 자, 저장 꼭 누르셔야 돼요. 이거 하고 나서 또 다시 작성 누르시거나 저장 전표 누르시면 저장이 안 됩니다. 꼭 저장 눌러주시고, 저장 후에 있는 수정 및 삭제가 아까처럼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마다 명수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명수 모르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한 달에 한 번 총회 때 명수를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저희 담당자랑. 또 심지어는 그 명수의 장기 미납자를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매월 갖습니다. 각 교회마다는 장기 미납자의 비율이 20%가 넘고 2달 이상 미납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저희가 폐원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미납에 대한 그 관리를 교회가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교회가 해? 물론 교회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진다고 했으니까 모든 책임을 제가 집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썼던 계약서 보시면 이거 왜 교회가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희는 강사와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을 때 쓰는 악보와 또 교재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하고, 교회는 단원에 관련된 것을 모두 교회가 하도록 저희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 단원을 다 우리가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다. 하지만 미납된 거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지진 않지만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꼭 그 처음에 썼던 단원 계약서의 상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원의 관리는 교회가, 강사와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회 그 관리는 저희 본사가, 이렇게 악기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렇게 맡았습니다. 장소와 단원 교회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프로그램, 그리고 또 악기, 수리,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사오니,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교회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를 주셔서 저희가 판단하고 가능한 교회를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저희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교회 오케스트라입니다. 교회 오케스트라의 운영을 저희가 돕고 있는 조력자일 상황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도 교회가 받으셔야 되고, 또 빛을 받는 것도 교회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뮤지컬 오케스트라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 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개념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단원 명수 신고를 마지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사 업무 보고에 보시면 아까처럼 5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원 이렇게 내용이 쭉 정리됐고, 신청 저장을 누르셨으면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본사 업무 조회를 하실 분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뭐 3달 전 토요일날 수업이라고 치면 3달 전 토요일날 그날 지휘전 선생님이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너무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입단에서부터 지금까지 단원 수가 늘었나 줄었나, 이게 늘고 있나 줄고 있나, 또 똑똑하신 운영자들은 몇 월 달에 많이 느나 몇 월 달에 많이 주나 이런 걸 보고 싶을 수 있죠. 그 전에 보고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번호란을 클릭하시면 그 주문번호에 그동안 여러분께서 신청하셨던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이건 여러분도 파일을 내용을 고치실 수 없고 저희 직원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한 값으로 저장됩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저희는 오케스트라 운영을 10년을 대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10년 정도 진행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잘 운영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이유는 도대체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그동안 히스토리가 되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강사에 대한 근태와 강사에 대한 이제 왔나 안 왔나에 대한 그런 저장과, 그리고 명수에 대한 신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가 수시로 작성을 하신, 아까 그거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혹은 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번에 있는 3번째 설명은 교회가 수시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입단에 대한, 퇴원에 대한 내용과 홈페이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어떻게 문의사항을 남기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벽부터 이 영상을 찍다가 이제 출근 시간이 돼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오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인사. 안녕하십니까. 한 명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입단과 퇴원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장 담당자들이 역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입단 신고일은 입단 원서일을 받은 후 즉시입니다. 즉시. 이게 무슨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은 또 이걸 입단 신청을 했네. 그러면 악기가 올 줄 알고 있네. 그런데 머릿속에서만 한 거지 손가락으로 안 하고, 그러는 경우 악기가 평생 안 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등록된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꼭 입단은 받자마자 즉시 하시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교회 그 만년도장 다 하나씩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본사가 만들어준 도장이 없어 하면 홈페이지에서 도장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오는 게 아니고 신청해 오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꼭 하시고, 입단서를 갖고 계시면 그 입단서에 도장을 꼭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입단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죠. 자, 퇴원 신청을 받은 후에도 바로 도장을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로그인 하시고, 벌써 이제 익숙해지셨죠? 상담 이력 관리 입퇴원 문의 접수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을 보시면 전달자라는 란이 있는데, 그 전달자에 입단이라고 2글자를 적습니다. 퇴원이면 퇴원이라고 적고요. 자, 먼저 전달자란에 입단이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옆에 입단 담당자, 입단 담당자에게 이 편지가 전송된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보면 제목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이때 목포 열린 입단 2명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예시라고 저희가 적었는데 자꾸 목포 열린 입단 2명이라고 똑같이 적어요. 우리 오컬린 아닌데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이름을 적으시는 거고, 입단도 계속 2명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1명이면 1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파일란에는 이거 스캔하시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진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신 내용은 사진으로 찍을 때 빛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땅바닥에 놓고 사진을 위에서 찍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조명이 반사돼서 글씨를 못 읽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반사가 되지 않게 모든 글씨가 다 정확하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으셔서, 가장 좋은 건 벽에다가 붙여놓고 찍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옵니다. 왜 이런 거 있죠. 왜 파일철 같은 거를 벽에 그냥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파일을 꼽고 벽에다가 붙인 상태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사진을 찍으시면 가장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10명이면 10장을, 2명이면 2장을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밑에 입력할 내용을 타이핑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악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고요. 와서 찾아갔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타와 첼로는 택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택배사에서 택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질러 오시거나 지방의 경우 총회 때 악기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에게 첼로다 라고 하면 총회 이후에 오셔라. 신청은 지금 초에 했지만 셋째 주가 저희가 총회니까 총회 끝나고 악기를 받아올 테니 그때 오셔라 라고 하고 입단 신청서를 미리 올려주시되, 여기는 받으시는 그 메모에는 총회 때 악기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악보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악보를 같이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실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입단 자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보통 악보가 교회에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악보로 주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책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적지 않으시면 저희가 책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 책을 4권을 적으셔도 제일 위에 있는 책 1권만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입단하실 때 교재비는 10,000원을 내셨기 때문에 책은 1권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은 책 1권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3권의 이름을 적으시더라도 저희는 책을 1권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책을 다 똑같은 책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모두 이 책을 보내주세요 쓰시면 되고, 명수가 여러 명일 경우는 각각 책이 다를 경우는 다 각각 원하는 책들을 적어주시면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저희가 택배로 악기를 보내는 경우는 일부 파손을 염두하고 보냅니다. 저희가 택배로 아무리 소포를 잘 싸고 박스 포장을 야무지게 해서 보내도 과정 중에 택배가 흔들리면서 악기에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의 수리는 원래 방문 수리가 원칙입니다. 이것도 왜 귀찮게 교회가 엄청 먼데 왜 방문 수리를 원칙으로 해? 그거 왜 말이 왜 틀려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희와 쓰셨던 계약서 뒷페이지 중앙을 보시면 모든 수리와 물품 수령은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볼트체로 아주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저희가 구매해서 클리닉에서 보내드리는 거는 저희의 몫이지만 이걸 가져다가 전달하는 것은 교회의 몫입니다. 원래 계약이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뒷페이지 중앙을 보시면 아주 크게 모든 물건 및 악기는 교회가 직접 배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데 이제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택배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 저희가 보통 이런 경우도 있죠. 악기가 고장나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저희가 고쳐서 다시 보냈더니 다른 부위가 또 고장났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택배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 내부 직원에, 저도 악기 전공이고 전부 다 불어보고 보내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택배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이때 저희가 다시 악기를 받아서 다시 보내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이거에 사실 엄밀한 문제의 책임은 교회에 있죠. 왜냐하면 와서 보는 앞에서 악기를 고쳐서 원래 받으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택배 서비스를 하는데 왜 이게 또 고장 났냐고 언성을 좀 높이시면 저희가 사실은 조금 난처합니다.
그래서 웃는 낯으로 아이고 택배 때 또 그랬네요.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고쳐드리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솔직히 저희가 택배 과정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건 좀 많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직원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입단에 대한 모든 처리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퇴원 방법. 지금 신청하시는 23기가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신데 이 영상이 30기, 40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사오니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모든 기수는 저번 주까지 받았던 모든 계약서 파일을 교인 접수 파일 혹은 외부 접수 파일을 지금 아까 입단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이 교육을 듣는과 동시에 바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 올라가는 순서에 따라서 좋은 악기가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갖고 있다가 늦게 올리시면 형편없는 악기, 다른 교회들이 다 좋은 악기들을 뽑아가게 되죠. 저희는 악기가 한정적이고 요번 기수는 10개, 저희가 6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한 기수에 104개의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엄청난 교회가 출발했죠. 그러면 104개의 교회에 30명씩만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월에 3,000대의 악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럼 3,000대 악기가 전부 품질이 똑같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기는 먼저 등록된 사람이 좋은 악기를 배정받게 됩니다. 근데 그 순서는 이 ERP에 올리는 순서이다 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 계약서 쓴 순서가 아니고 ERP에 올리는 순서입니다. ERP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퇴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퇴원도 마찬가지로 퇴원이라고 적어주시면 퇴원 담당자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름을 적고 퇴원이 몇 명이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원할 때는 계약서를 다시 올리실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퇴원 신청합니다. 누구 퇴원 신청합니다. 자, 이때 여러가지 오류가 있는 점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오류가 있는 건 이 퇴원 신청을 하지 않고 퇴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옆에 왼쪽에 저장을 누르셔야 되는데 닫기를 누르신 다음에 난 퇴원 신청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적으시고 나서 닫기를 누르시면 다 적었으니까 닫아야지. 그리고 닫기를 누르시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장을 꼭 누르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오류. 두 번째, 퇴원자의 오타입니다. 박하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박희정이라고 쓰는 거죠. 이런 경우 저희가 이 이름이 데이터에 없기 때문에 퇴원 신청을 못하고 이 업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타 없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오타를 썼을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오타에 있는 사람을 괜히 열심히 수업하는 사람을 퇴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오타가 없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에 서동범이란 친구가 2명이 있어요. 아니, 서동범이란 이름은 되게 흔하지 않으니까 최지웅이라는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최지웅이라는 애가 둘인데 그냥 최지웅 퇴원 신청합니다. 그럼 2명이 다 퇴원되거나 아니면 둘 다 퇴원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오류는 뭐가 있냐면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말하는 경우입니다. 서동범인데 동범이 퇴원해 이렇게. 그럼 우리는 동범이라는 애가 없잖아요.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산이 로봇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동범이라는 애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냥 퇴원 신청합니다 이렇게 쓰는 교회도 있어요. 누구를 퇴원해? 이런 건 기도해도 응답도 안 와요, 목사님. 그러니까 꼭 누구를 퇴원하는지 이름을 정확히 쓰고 퇴원해야 돼. 마지막 여섯 번째 오류는 뭐냐면 3명을 퇴원한다고 위에는 써놓고 밑에는 1명 이름만 적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나머지 2명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럼 2개 중에 하나가 틀렸겠죠. 퇴원이 1명이거나 밑에 3명인데 1명만 쓰거나.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로봇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게 아니고 로봇가 진행되니까 오류가 날 확률이 아예 없고요. 단 이런 사소한 실수가 나면 100% 오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사람이 할 경우는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죠. 저장을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타가 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저장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하면 입단과 퇴원에 관련된 내용은 이해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력 관리 입단 퇴원 문의 접수. 자,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상담 이력 관리 입퇴원 문의 접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상담 접수란에 문의사항이라고 적어주시면 문의사항 접수가 저희 쪽으로 송달됩니다. 자, 문의 입력 후 엔터를 치시고 문의 두 글자만 쓰시고 그럼 문의 담당자에게 이 내용이 가게 되고요. 제목 입력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의사항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문의사항 한 칸 띄고 뭐에 대한 제목인지 써주시면 좀 도움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 말에 문의 접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한꺼번에.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급한 문의사항이 있어. 급한 건 뭐가 있냐면 월요일 날 입단 신청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수업인데 지금 금요일이 됐는데 악기가 안 왔어요. 이게 악기를 보내신 건가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건 되게 급한 문의사항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한 번에 500개 교회가 한 개씩만 쓰면 문의사항이 500개잖아요. 그죠? 그 중에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그냥 문의사항입니다 하면 저희가 이제 후순위로 밀려요. 뭔 문의사항인지 모르니까. 근데 문의사항입니다 하고 한 칸 띄고 급합니다. 악기가 도착했나요?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거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 급한데 다 급합니다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희 이 교회는 안 급한데 급한 대로 급한다고 하는 교회구나. 우리가 이건 안 봐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담당자가. 딴 건 다 컴퓨터가 하는데 요거는 사람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급할 때 진짜 급하다고 하고 안 급할 때 그냥 안 급하다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문의 내용을 입력하는데 전단지를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선생님이 뭐 이번에 안 오셨는데 왜 안 왔는지 뭐 이유를 알고 싶어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근데 이유를 알고 싶은 건 사실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건 문의할 내용도 아니에요. 뭐 악기를 발송했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문의할 내용이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그 현영 주임이 결혼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결혼 안 했어요. 네. 되게 좋은 사람이오니 좋은 아들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네. 네. 자,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저장이 되는데 저장 후 화면입니다. 진행 상태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저장이 되면 이 역시 기록이 오래 남습니다. 여기 제목입니다. 보세요. 자, 문의사항입니다. 쓴 데도 있고 목표 열린 퇴원 1명. 이 퇴원은 되게 급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퇴원은 빨리 퇴원이 돼야 또 다음 수수료가 그 비용이 안 나가니까. 또 목표 열린 입단 2명, 퇴원, 입단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때 상담 접수라고 진행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리 완료로 되어 있는 거는 처리가 된 거고요. 첨부란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료가 첨부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단 신청하면 자료가 첨부되죠. 그런 자료가 첨부됐고 저희가 또 답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답글에도 저희 자료가 있어요. 그럼 자료가 첨부됐다고 1이라고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및 적립 차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원래 포인트는 이카운트의 수기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인트 역시 다 자동으로 그 홈페이지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오케스트라는 이제 이카운트로 적립되지 않고 2020년 10월 1일부로 저희 홈페이지로 적립됩니다. 그 홈페이지는 포인트이고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저희 홈페이지 내에 현금성 물건과 다 교환이 가능한 현금입니다. 지원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적립드리는 그 금액들은. 그래서 혹시나 교회가 이카운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보장하는 그런 현금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수업을 종료하는 교회, 즉 폐원이 되는 교회들은 즉시 한 달 이내에 포인트를 쓰시고 그러지 않으면 다 소멸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정상적인 정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G마켓 같은 거기서 포인트를 저희가 드린 것은 5년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원을 하셨어도 5년 이내에만 거기서 선물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신 폐원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교회에 30% 디스카운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죠. 폐원을 함과 동시에 그 디스카운트 서비스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소멸되고 이제 그 포인트는 동일하게 쓰실 수 있다. 소멸 시점은
수강료가 납부 요청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2025년 1월 1일 날 폐원을 한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 날 폐원을 하면 12월 30일까지 포인트로 구매하신 거는 할인 적용이 되지만 1월 1일 수업료가 납부 요청되지 않는 폐원을 하는 그 달부터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셔야 하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기분이 언짢으신 분 계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모든 포인트는 여러분이 내신 교회에서 내신 비용 혹은 단원이 내는 비용에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게 아니고 저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운영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 말씀 부탁드리고 이런 처리는 전체적인 하고 계신 오케스트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오니 이해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포인트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적립 및 차감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 9강 운영 ERP 전산교육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9강을 마치는데요. 퇴원 폐강 신청은 그러니까 퇴원이나 폐강을 신청하시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오케스트라의 성공 확률은 45%입니다. 10개 오케스트라가 시작되면 45%가 즉 4개 반의 오케스트라가 3년 이상 지속돼서 좀 오랫동안 1기 오케스트라 지속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문을 닫는 경우는 55%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폐원되는 경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서로 폐원됐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교회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는 또 열려 있으니까 한 1, 2년 쉬셨다가 다시 한번 또 재정비해서 다시 도전하시면 저희가 또 감사하게 다시 또 맞아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자, 퇴원이나 폐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퇴원이나 폐원은 매월 25일 이전에 저희한테 꼭 말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산에 각 은행으로 각 그 단원들의 수업료를 인출해 주세요라는 그 신호를 보내는 게 매월 25일입니다. 그러면 25일 날 신호를 받은 은행들은 다 업무 처리를 하고 매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돈을 차감하는데 25일 이후에 그러니까 26, 27, 28, 29, 30일쯤 신청을 주시면 이미 교회로 정보가 포워딩 된 상태로 저희한테 접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된 거를 중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원이나 폐원 신청을 하시는 경우 매월 25일 이전에는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25일도 급합니다. 여기 몰려있을 경우 저희가 하루에 일 처리가 다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적어도 20일 전에 그리고 퇴원은 그런데 폐강의 경우 우리는 전부 다 오케스트라를 세울 거야 이런 경우는 적어도 2달 전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악기도 받으셔야 되고 악기도 반납하셔야 되고 또 미납된 단원들도 중간에 정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2달 전에는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급하게 하는 경우는 모든 단원이 한 달 정도 금액이 더 나오거나 저희가 악기를 폐원하시면 바로 그 달 폐원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악기를 돌려주셔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계시면 13,000원 교재 및 관리 비용이 그 단원에게 계속 돌려줄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 부과된 금액은 다시 반환이 불가능하오니 모든 단원에게 13,000원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사오니 꼭 폐원은 2달 전부터 저희 담당자와 이야기하신 후에 정확한 날짜에 폐원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도 2달 전부터 하잖아요. 그죠? 시작도 지금부터 2달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하고 교육하고 진행하죠. 폐원도 마찬가지로 2달 동안 준비하고 폐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이미지를 지킬 수 있고 저희 회사는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2달 전에 신청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문의사항에 직원이 답글을 다는 경우도 있고 바로 유선 안내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글로 하는 경우 또 유선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답글로 하는 경우는 답글을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경우는 답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가 발송했나요? 그럼 저희가 예 발송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답글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발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우리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하고 통화한 결과
너무 늦어서 뛰어서 그랬답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화로 안내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답글의 경우 저희가 직접 유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답글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답글로 달려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악기가 발송됐나요? 저희가 몇 월 며칠에 발송됐고 한진택배로 발송됐습니다. 심지어 뭐 송장 번호는 뭡니다. 이렇게까지 안내했는데 또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이거에 대한 글을 안 남겨주셨다 혹은 뭐 전화가 안 왔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쓸데없는 업무가 또 진행되고 교회도 그만큼 힘드시니까 꼭 답글을 확인하시고 본사로 전화해서 업무 처리가 안 됐어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잘 응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글 꼭 확인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구강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